30년 동안 한국인들이 가장 사고 싶어 했던 차가 있습니다. 내가 어디를 가도 대접받고 아파트 경비원이 차당위부터 올려주며 인사하던 그 차. 바로 벤츠가 2026년 한국 시장에서 완전히 무너져 내렸습니다. BMW 7127대, 벤츠 68만 467대, 3년 연속 1위 자리를 내줬을 뿐만 아니라 격차는 무려 8660대까지 벌어졌습니다. 이제 인터넷 커뮤니티에서는 요즘 누가 촌스럽게 벤츠 사요 라는 조롱까지 나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도대체 대한민국에서 무슨 일이 일어난 걸까요? 단순히 경기가 안 좋아서 비싼 차가 안 팔리는 걸까요? 아닙니다. 그랬다면 다른 비싼 차들도 다 망했어야죠. 벤츠의 몰락 이면에는 우리가 미처 몰랐던 7가지 충격적인 진실이 숨어 있습니다. 외제차 희소성의 완전한 소멸, 제네시스와 테슬라의 무서운 맹추격, 1억 원이 넘는 차의 시트, 열선도 돈도 내라는 황당한 옵션 장사, 지하 주차장 차량 140대를 태운 청라 화재 사건과 중국산 배터리 은폐 논란, 중국 자본이 20% 지분을 쥔 놀라운 소유 구조, BMW의 대규모 한국 투자와 대비되는 벤츠의 해외 수익 유출, 그리고 MZ세대의 과시소비 거부 현상까지 높은 금리와 환율 속에서도 BMW는 달렸고 벤츠는 추락했습니다. 오늘 궁금한 경제학에서는 삼각별 엠블럼의 추락을 아주 낱낱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한 번씩 꾹 눌러두시고요. 자,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한국은 전 세계에서 가장 특이한 자동차 시장입니다. 벤츠 S클래스 판매량이 전 세계 3위였거든요. 중국과 미국 다음입니다. 그런데 인구로 따지면 사실상 한국이 압도적 1위입니다. 5천만 인구가 미국 3억 인구, 중국 14억 인구보다 S클래스를 비율상 훨씬 더 많이 산다는 뜻이거든요. 왜 그랬을까요? 한국에서 벤츠는 단순한 이동수단이 아니었습니다. 이건 신분증이었습니다. 나의 사회적 성공을 증명하는 물리적 증거였죠. 명함에 직함을 적듯이 차 앞에 삼각별을 달았습니다. 그래서 2016년부터 2022년까지 무려 7년 연속 수입차 판매 1위를 지켰습니다. 누구도 감히 넘볼 수 없는 왕좌였습니다. 2022년에는 연간 8만 대를 돌파하는 대기록까지 세웠고요. 그런데 2023년부터 뭔가 이상한 기류가 감지되기 시작했습니다. BMW와의 격차가 점점 좁혀지더니 2024년 마침내 역전당했습니다. 그리고 2025년에는 격차가 8,660대까지 벌어졌습니다. 보셨습니까? 30년 철옹성이 단 3년 만에 와르르 무너진 겁니다. 그럼 여기서 상황을 더 쉽게 이해하기 위해 가상인물 한 분을 모셔보겠습니다. 32살 직장인 김 과장입니다. 연봉 5,500만 원 결혼 2년째 아이 하나 있고요. 지난해까지만 해도 김 과장의 드림카는 벤츠 C 클래스였습니다. 김 과장은 주말마다 벤츠 전시장만 찾아다녔습니다. 시승도 2번이나 했죠. 벤츠 차키를 손에 쥐는 순간을 상상하며 밤잠을 설쳤습니다. 그런데 2025년 여름 김 과장은 결정을 바꿨습니다. 벤츠 대신 국산차 제네시스 G80을 샀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김 과장의 말을 직접 들어보시죠. 퇴근하고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 갔는데 벤츠가 5대나 나란히 있더라고요. 옆집도 벤츠, 윗집도 벤츠, 아랫집도 벤츠. 다 벤츠예요. 그 순간 깨달았죠. 이게 더 이상 특별한 차가 아니라는 걸요. 희소성이 완전히 사라진 겁니다. 2000년대만 해도 벤츠는 보기 드문 차였습니다. 도로에서 마주치면 사람들이 고개를 돌려 쳐다봤죠.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아파트 단지나 마트만 가도 벤츠가 줄지어 서 있습니다. 소나타보다 벤츠가 더 많이 보인다는 말이 나올 정도입니다. 외제차의 희소성이 완전히 소멸한 겁니다. 그런데 희소성보다 더 큰 실질적인 문제가 있었습니다. 너무나 강력한 대안이 생긴 겁니다. 바로 제네시스입니다. 김 과장은 엑셀을 켜고 계산기를 두드려 봤습니다. 벤츠 C 클래스 풀옵션 7,500만 원, 제네시스 G80 풀옵션 6천만 원, 차액 1,500만 원이면 아이 학원비 3년치입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건 가격이 아니라 성능이었습니다. 제네시스 G80은 차선 유지 보조,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헤드업 디스플레이가 다 기본입니다. 시트 열선은 당연히 기본이고 통풍 시트까지 들어갑니다. 반면 벤츠는 어떨까요? 시트 열선이 추가 옵션입니다. 통풍 시트도 옵션입니다. 이걸 넣으려면 300만 원을 더 내야 합니다. 김 과장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1억 원 가까이 하는 차에 시트 열선이 옵션이라고요. 그럼 한국 겨울에 엉덩이 시려운 채로 운전하라는 겁니까? 그리고 여기에 테슬라라는 복병도 등장했습니다. 2025년 테슬라 판매량 59,516대. 전년 대비 101% 급증했습니다. 특히 모델 Y는 37,925대가 팔리며 단일 모델 판매 1위를 차지했습니다. 벤츠 E클래스만 5,567대를 2배 이상 앞지른 수치입니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한국 소비자들이 더 이상 삼각별 엠블럼만 보고 맹목적으로 차를 사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제는 가격을 꼼꼼히 따져보기 시작했습니다. 경제용어로 과시제에서 비교제로 전환되었다고 말합니다. 과시제는 비쌀수록 잘 팔리는 상품입니다. 명품 가방이 대표적이죠. 그런데 비교제는 다릅니다. 똑같은 기능이면 더 싼 걸 사는 겁니다. 벤츠가 과시제일 때는 가격이 비싸도 잘 팔렸습니다. 삼각별 엠블럼 자체가 가치였으니까요. 그런데 지금은 소비자들이 벤츠와 제네시스를 나란히 놓고 비교합니다. 옵션 하나하나를 따져봅니다. 가격 대비 성능을 계산합니다. 그 순간 벤츠의 마법이 풀립니다. 김 과장은 최종 결정을 내렸습니다. 제네시스 G80. 아내도 찬성했습니다. 장인어른도 고개를 끄덕였죠. 요즘 제네시스가 어설픈 깡통 벤츠보다 낫다는 여론이 형성된 겁니다. 신분증의 시대가 끝났습니다. 이제는 합리적 선택의 시대입니다. 벤츠는 더 이상 유일한 답이 아닙니다. 여러 선택지 중 하나일 뿐이죠. 그리고 그 선택지에서 벤츠가 밀리기 시작한 겁니다. 외부에서 희소성이 사라졌다면 내부에서는 신뢰가 무너졌습니다. 첫 번째 균열은 벤츠의 노골적인 옵션 장사였습니다. 벤츠 E클래스 기본 사양 6,900만 원. 그런데 여기에는 엉덩이를 따뜻하게 해줄 시트 열선이 없습니다. 통풍 시트도 없습니다. 주차할 때 필수인 어라운드 뷰 모니터도 없습니다. 심지어 터치 스크린도 추가 옵션입니다. 국산 경채도 있는 기능을 쓰려면 돈을 더 내야 합니다. 하나씩 추가하다 보면 차값은 8,500만 원이 넘어갑니다. 1,600만 원을 추가로 내는 겁니다. 중고차 한 대 값입니다. 소비자들은 분통을 터뜨렸습니다. 7천만 원짜리 차에 열선이 없는 게 말이 되냐? 한국 소비자를 봉으로 하는 거냐? 그런데 진짜 논란은 구독 옵션이었습니다. 벤츠는 전기차 EQS에 리어 엑셀 스티어링 기능을 넣었습니다. 뒷바퀴가 조향되어 회전 방향을 줄여주는 기술이죠. 그런데 이게 이미 차량에 하드웨어로 장착되어 있는데도 소프트웨어로 잠가놨습니다. 쓰려면 돈을 내야 합니다. 1년에 70만 원씩. 보셨습니까? 이미 내 돈 주고 산채 달려있는 기능을 쓰려고 또 돈을 내야 하는 겁니다. 소비자들은 이걸 이중 과금이라고 맹비난했습니다. 여기서 가상인물 두 번째를 소개하겠습니다. 43살 중소기업 대표 박 대표입니다. 박 대표는 2023년 벤츠 E클래스를 샀습니다. 7,800만 원짜리 법인명의 차량이었습니다. 절세도 되고 과시 효과도 있으니까요. 처음 6개월은 만족스러웠습니다. 거래처 방문할 때마다 주차장에 벤츠를 세우면 상대방 표정이 달라졌거든요. 사업 잘 되시나 봐요 라는 말을 자주 들었습니다. 하지만 박 대표의 믿음이 산산조각 나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바로 그 끔찍했던 청라 아파트 지하 주차장 화재 사건입니다. 2024년 8월 1일 새벽 박 대표는 잠결에 뉴스 속보를 확인하고 소스라치게 놀랐습니다. 인천 청라 아파트 지하 주차장 화재. 벤츠 전기차 EQE에서 불이 났는데 주변 차량 140대가 함께 불탔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불은 무려 8시간 20분 동안이나 꺼지지 않았습니다. 검은 연기를 마신 주민 23명이 병원으로 실려갔고 아파트 단지는 그야말로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박 대표는 화면을 뚫어져라 쳐다봤습니다. 벤츠가 저렇게 탈 수도 있구나. 그런데 더 충격적인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화재 원인으로 지목된 배터리가 세계 1위 CATL 제품이 아니라
파라시스라는 중국 업체 제품이었던 겁니다. 세계 점유율 10위권에 불과한 업체죠. 문제는 벤츠가 이 사실을 은폐하려 했다는 의혹입니다. 2022 벤츠 전기차 개발 총괄이 한국 언론 인터뷰에서 EQ 모델에는 CATL 배터리가 들어간다고 명확히 말했거든요. 그런데 뚜껑을 열어보니 실제로는 대부분 파라시스 배터리였습니다. 소비자들은 완벽하게 속았다고 느꼈습니다. 독일 명품이라 믿고 샀는데 속은 중국산 싸구려 부품이라니. 인터넷에서는 짱츠라는 조롱이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벤츠는 독일 차가 아니라 사실상 중국 차 아니냐는 비아냥이었죠. 중국 배터리 쓰고 중국 자본이 최대 주주인데 뭐가 독일 차냐는 겁니다. 박 대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는 불안한 마음에 벤츠 서비스 센터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제 차 배터리는 안전한가요? 점검 좀 받고 싶은데요. 상담원의 건조한 답변이 돌아왔습니다. 고객님 예약이 밀려 있어서 2주 후에나 입고 가능합니다. 박 대표는 전화를 끊고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같은 날 오후 박 대표 회사의 직원이 BMW를 타고 출근했습니다. 우연히 그 직원에게 물어봤죠. 김 대리 너 BMW 타는데 서비스는 어때? 직원이 해맑게 답했습니다. 지난주에 BMW 서비스 센터에서 먼저 문자가 왔어요. 무료 안전 점검 받으러 오라고요. 바로 다음날 다녀왔습니다. 엄청 친절하던데요. 그 순간 박 대표는 결심했습니다. 다음 차는 무조건 BMW로 바꾸겠다고요. 청라 화재 이후 벤츠 전기차 판매는 그야말로 폭락했습니다. EQ 모델은 2024년 3월 303대가 팔렸는데 8월에는 39대로 급감했습니다. 무려 87%가 증발한 겁니다. 박 대표는 2025년 말 결국 벤츠를 중고로 팔고 BMW 5 시리즈를 주문했습니다. 벤츠가 쌓아온 100년 프리미엄의 신뢰는 청라 지하 주차장에서 8시간 20분 만에 전부 타버렸습니다. 한번 무너진 신뢰는 돈으로도 시간으로도 쉽게 회복할 수 없습니다. 벤츠가 이렇게 흔들리는 동안 BMW는 한국 땅에 깊이 뿌리를 내리고 있었습니다. 2014년 인천 영종도에 아시아 최초의 BMW 드라이빙 센터가 문을 열었습니다. 축구장 33개 크기인 24만 제곱미터 규모입니다. 여기서 BMW 신차 체험 드라이빙 교육, 각종 고객 이벤트가 1년 내내 열립니다. 단순한 체험 공간이 아닙니다. 이건 BMW의 한국 사랑 고백이었습니다. 2023년에 BMW는 인천 청라에 R&D 센터도 확장했습니다. 707억 원을 투자했습니다. 여기서 한국 시장 전용 내비게이션과 음성 인식 기술을 개발합니다. 한국 스타트업과 협력해서 글로벌 진출도 돕고 있고요. BMW 독일 본사 부회장이 직접 개관식에 참석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국은 BMW 그룹의 매우 중요한 시장입니다. 우리는 한국과 함께 성장할 것입니다. 이건 빈말이 아니었습니다. 실제로 BMW는 한국의 아시아 최대 규모 부품 물류센터까지 지었거든요. 부품 수급이 빨라지니까 수리 속도도 빨라졌습니다. 소비자들이 체감하는 서비스 품질이 확 달라진 겁니다. 여기서 세 번째 가상인물을 소개하겠습니다. 50살 중견기업 대표 이 사장입니다. 이 사장은 20년 동안 벤츠만 탔습니다. S클래스만 4대를 갈아탔죠. 벤츠에 대한 충성심이 대단했습니다. 그런데 2024년 가을 이 사장은 BMW 전 시장을 제 발로 찾아갔습니다. 계기는 사소했습니다. 벤츠 서비스 센터에서 정비받는데 부품이 없다고 3주를 기다렸거든요. 반면 BMW는 달랐습니다. 이 사장이 BMW 전 시장에 방문하자마자 영업사원이 물었습니다. 대표님 드라이빙 센터 체험해 보셨나요? 제가 주말 가족 초청 행사 예약해 드릴까요? 이 사장은 호기심에 드라이빙 센터를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감탄했습니다. 이 정도로 한국 고객에게 투자를 하는구나. 시승도 해봤죠. BMW 7 시리즈. 부드러운 승차감 정숙성, 그리고 S클래스보다 화려한 첨단 기능까지. 가격은 오히려 저렴했습니다. 이 사장은 그 자리에서 결정했습니다. 다음 차는 7 시리즈로 합시다. 그런데 이 사장이 BMW를 선택한 결정적 이유가 또 있었습니다. 투자하는 회사와 돈만 빼가는 회사는 다르다는 경영 철학 때문이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벤츠코리아의 기형적인 수익 구조를 들여다보면 답이 나옵니다. 벤츠코리아 지분 49%는 말레이시아 화교재벌 레이싱홍 그룹이 가지고 있습니다. 나머지 52%는 독일 본사 소유고요. 그런데 국내 최대 벤츠 딜러사인 한성자동차도 레이싱홍 그룹 소유입니다. 100% 자회사죠. 구조가 묘합니다. 한국 소비자가 벤츠를 사면 판매 수익이 한성자동차로 갑니다. 한성자동차 수익은 레이싱홍 그룹으로 흘러가죠. 동시에 벤츠코리아 이익의 49%도 배당금 명목으로 레이싱홍 그룹에게 돌아갑니다. 그리고 벤츠코리아 이익의 52%를 가져가는 독일 본사마저 중국 자본의 영향력 아래 있습니다. 중국 베이징 자동차와 지리 자동차가 벤츠그룹 지분 20% 가까이를 보유하고 있거든요. 결국 한국에서 번 돈 대부분이 투자 없이 해외로 쑥 빠져나가는 빨대 구조입니다. 반면 BMW는 한국에서 번 돈을 한국에 재투자합니다. 드라이빙 센터, R&D 센터, 물류 센터, 전부 한국 시장을 위한 인프라입니다. 이 사장은 이 차이를 정확히 봤습니다. 한국을 진정한 파트너로 보는 회사와 단순히 돈 벌어가는 시장으로만 보는 회사는 다르다는 것을요. 2025 연말 이 사장은 BMW 7 시리즈를 출고했습니다. 20년 벤츠 충성 고객이 떠난 겁니다. 자, 여기까지 벤츠 몰락의 큰 그림을 봤습니다. 그런데 아직 궁금한 게 남았을 겁니다. 지금부터 사람들이 가장 많이 묻는 5가지 질문에 명쾌하게 답해 드리겠습니다. 질문 하나. 연두색 번호판이 벤츠만 타격한 이유는 뭔가요? 법인차 의존도 차이 때문입니다. 8천만 원 이상 법인차에 연두색 번호판을 달도록 한 정책이 2024년 2월 시행됐죠. 이게 벤츠의 명치를 때렸습니다. 왜냐하면 벤츠는 법인차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거든요. S클래스의 경우 법인 판매가 70%를 넘었습니다. 반면 BMW는 법인 비중이 40% 정도로 상대적으로 낮습니다. 연두색 번호판이 달리면 은밀한 과시가 공개적 낙인으로 바뀝니다. 저 차는 회사 돈으로 산 절세용 차량이라고 도로 위에서 광고하는 꼴이 되는 거죠. 실제로 S클래스 법인 판매는 제도 시행 후 60% 가까이 급감했습니다. 과시의 즐거움이 사라지니까 비싼 돈 주고 살 이유가 없어진 겁니다. 질문 2. MZ세대는 왜 벤츠를 안 살까요? MZ세대는 과시 소비를 혐오하고 가성비를 숭배하기 때문입니다. 30살 김 과장 세대는 SNS로 자랐습니다. 인스타그램에 명품 사진 올리면 플렉스라고 부러워하던 시절은 지났습니다. 이제는 카푸어라고 조롱당합니다. 이들에게 벤츠는 구닥다리 과시의 상징입니다. 1억 원 있으면 차라리 비트코인을 샀거나 세계 여행을 수십 번 가겠다는 주의죠. MZ세대는 소유보다 경험을 중시합니다. 물건보다 추억에 돈을 씁니다. 게다가 이들은 가성비에 목숨을 겁니다. 같은 돈이면 기능 많고 애프터 서비스 빠른 차를 선택합니다. 엠블럼은 그냥 보너스일 뿐이죠. 질문 3. 벤츠는 정말 중국 차인가요? 소유 구조를 보면 중국 자본의 입김이 막강한 건 사실입니다. 벤츠 그룹 최대 주주는 중국 국영 기업인 베이징 자동차입니다. 두 번째 대주주는 중국 민영 기업 지리 자동차고요. 이 둘을 합치면 약 20% 지분입니다. 이 정도면 경영상 주요 의사결정에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법적으로는 독일 회사가 맞습니다.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중국 자본의 영향력 아래 있는 거죠. 여기에 중국산 배터리까지 쓰니까 소비자들이 짱치라고 비아냥거리는 것도 무리는 아닙니다. 질문 4. 청라 화재 이후 벤츠의 대응은 적절했나요? 최악이었습니다. 벤츠는 45억 원을 기부하고 무료 점검을 제공했지만 여론은 싸늘했습니다. 고작 푼돈으로 때우려고 하네 라는 반응이었죠. 소비자들은 집단 소송도 제기했습니다. 배터리 제조사를 속였다는 이유로요. 벤츠코리아 대표가 국정감사에 불려나갔지만 속 시원한 대답은 없었습니다. 책임 회피에 급급한 모습은 오히려 분노의 기름을 부었습니다. 질문 5. 벤츠는 다시 일어설 수 있을까요? 단기간에는 매우 어려울 것으로 전망됩니다. 벤츠코리아 대표는 최근 인터뷰에서 판매량 하락에 신경 쓰지 않는다, 더욱 럭셔리, 프리미엄 이미지를 고수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발언에 소비자들은 어이없어 했습니다. 소비자를 무시하는 오만함이 느껴졌기 때문이죠.
회복 가능성이 있다면 이런 조건들이 필요합니다. 옵션 정책 전면, 개선 기본 사양 대폭, 확대 한국 시장 투자 확대 투명한 부품 공개, 그리고 무엇보다 소비자에 대한 진심 어린 사과와 태도 변화입니다. 하지만 현재로서는 이런 변화가 보이지 않습니다. 2026년에도 벤츠의 고전은 계속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벤츠의 몰락은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아무리 화려한 엠블럼도 신뢰라는 빛을 잃으면 그저 차가운 쇠붙이일 뿐이라는 사실입니다. 2027년 1월, 지금으로부터 딱 1년 후를 상상해 봅시다. BMW는 준비했습니다. 한국에 더 많이 투자하고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소비자와 함께 성장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제네시스도 준비했습니다. 압도적인 가성비와 품질로 무장하고 한국 소비자의 니즈를 정확히 파악했습니다. 벤츠는요, 아직도 과거의 영광에 취해 있지는 않나요? 당신은 1년 후 어떤 차를 타고 있을까요? 그리고 어떤 차가 도로를 지배하고 있을까요? 최종 선택은 여러분의 현명한 판단에 맡기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벤츠 몰락의 진실 흥미로우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다음 시간에도 더 날카롭고 재밌는 경제 이야기로 돌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궁금한 경제학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